무릎을 굽힐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느낌이었죠.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을 보러 갈 때,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조차 무릎이 나를 방해했습니다. 관절염 초기네요. 수영 한번 해보세요.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마치 또 하나의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55. 이 나이에 수영이라니. 마지막으로 수영복을 입었던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 아마 25쯤이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약국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를 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만 살았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수영 좀 배우려고.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심도 격려도 없었죠. 30해를 함께 산 사람의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덤덤했습니다. 다음 날 집 근처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전체가 수영장이었어요. 유리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어서 오세요. 등록하시려고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초보자 반 있나요? 수영 진짜 오래전에 해봤어서요. 물론이죠. 준혁 코치님이 초보 전문이세요. 지금 레슨 중이신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인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준혁.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영을 가르쳐줄 강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창문 너머로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파란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레인을 따라 몇 명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물가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수영복에 탄탄한 몸.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는 수영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일 뿐인데 유리창 너머로 마주친 그 눈빛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젖은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은주라고 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수영을 시작하려고요. 아, 관절 때문이시군요. 잘 오셨어요. 수영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얼굴엔 잔주름이 있었지만 몸은 20대 못지않게 탄탄했죠. 수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전에요. 거의 30년 전? 내 대답에 그가 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무언가 나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실래요? 오전 10시 어떠세요? 네, 좋아요. 수영복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수영복 매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수영복을 고른다는 게 어색하고 창피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영복 좀 보려고요. 아, 네. 요즘 시니어분들 수영 많이 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안내한 곳엔 검은색, 남색 수영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보수적이고 안전한 디자인이었죠. 그런데 제 손은 왜인지 옆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좀 더 젊은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이 있었어요. 색깔도 화사하고 디자인도 조금 더 몸의 선을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입어보고 싶은데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으세요. 요즘 50대 분들 진짜 젊으시잖아요. 탈의실에서 그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허벅지와 팔이 드러났고 어깨선도 보였습니다. 30년 전에 나와는 분명 달랐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결국 그 수영복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내일부터 수영 시작해.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서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관심을 가졌다면 내가 산 수영복을 보여줘야 했을 테니까요. 잠들기 전 나는 쇼핑백을 꺼내 다시 한번 수영복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수영복은 더욱 선명한 색을 띠었어요. 문득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레슨은 10시인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르는 내 손길이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도 길어졌죠. 뭐 하는 거야, 이은주. 스스로에게 타박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준혁 코치는 이미 물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은주 씨 왔네요. 준비 운동부터 같이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드디어 물에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계단을 통해 천천히 물속으로 발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온도 적응되면 말씀하세요. 준혁 코치가 내 옆에서 함께 물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이 가까이 있다는 게 의식됐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자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몸이 가벼워졌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 천천히 벽을 잡고 다리 차기부터 연습해 볼게요. 준혁 코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균형을 잃었어요. 아, 잠깐만요.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물속이라 그의 손길은 더욱 부드럽고 미끄러웠어요. 허리를 감싼 그의 손에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는 편하게 차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네. 겨우 대답을 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첫 레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속에서 낯선 남자의 손길과 함께. 레슨이 끝나고 탈의실로 들어갔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이 다시 기다려진다는 것. 그날 밤부터 수영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계를 봤어요. 레슨까지 몇 시간 남았나 계산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엔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내 허리를 잡던 그 손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레슨이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 두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레슨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자세 교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은주 씨, 배 쪽에 힘이 없어서 몸이 가라앉거든요. 준혁 코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했어요.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한 손은 내 배를, 다른 손은 허리를 받쳤어요. 이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는 일직선을 유지해야 해요. 그의 손이 내 아랫배를 누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물속이라 그 터치는 더욱 예민하게 느껴졌죠. 네. 겨우 대답을 했지만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힘 빼세요. 너무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긴장됐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배에서 옆구리로, 다시 허리로.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손길은 분명 무언가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몸이 생각보다 유연하네요. 운동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요가 좀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근육의 반응이 좋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째서인지 심장을 두드렸어요. 다시 다리 차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준혁 코치가 내 다리를 잡았어요. 다리는 이렇게 쭉 펴서 차야 해요. 무릎을 너무 굽히시면 추진력이 없어요. 그의 손이 내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 터치는 묘하게 관능적이었어요. 이렇게요? 내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발목에 힘을 좀 더 빼세요. 그의 손이 내 발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 위로는 평온했습니다. 다른 레인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물가에서 쉬는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물밑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내 다리를 따라 올라왔어요. 발목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자세 교정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여기 근육이 좀 뭉쳐 있네요. 그가 내 허벅지 안쪽을 눌렀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아, 아프세요? 그가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픔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니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레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의 손은 끊임없이 내 몸 어딘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레슨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비틀거렸어요. 괜찮으세요? 준혁 코치가 재빨리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물속에서 긴장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탈의실 가서 좀 쉬세요. 그의 손이 내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서 있었어요. 젖은 몸, 축축한 머리카락,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탈의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동안 나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붉어진 얼굴, 그리고
빠르게 뛰는 가슴.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어요. 아니, 어쩌면 오랜만에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어. 먼저 먹어.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들렸죠. 문득 준혁 코치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진 그 따뜻함, 그 부드러움. 남편에게서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터치를 받았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옆자리에 누웠죠. 수영은 잘 돼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응, 괜찮아. 그래, 무릎에 좋다니까 꾸준히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남편이 누워있지만 나는 외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영장의 물속에서는 달랐습니다. 겨우 며칠 알았을 뿐인 남자의 손길이 30년 부부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건 잘못됐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레슨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물밑의 터치는 조금씩 더 대담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날 무렵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수영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손길을 느끼러 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레슨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무릎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덜 아팠고 앉았다 일어설 때도 한결 수월했죠. 의사가 권한 수영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릎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면 고민이 시작됐어요. 수영복 위에 입을 옷, 수영 후에 입을 옷. 예전엔 아무거나 걸쳤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됐죠. 왜 이러는 거야, 이은주.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다가 문득 수영복 매장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새로운 수영복이 걸려 있었어요. 남색 바탕에 옆구리 부분이 망사로 된 디자인. 보수적이면서도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었죠. 그냥 한번 봐볼까?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저기 쇼윈도에 있는 수영복 좀 보고 싶은데요. 아, 신상품이에요. 요즘 정말 인기 많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탈의실에서 그 수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입고 있는 수영복보다 확실히 몸의 선이 드러났습니다. 옆구리의 망사 부분 때문에 허리 라인이 보였고 등도 조금 파였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거울 속의 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커튼 밖에서 말했습니다. 몸매가 정말 좋으신데요? 수영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최근에 시작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몸이 이렇게 탄탄하신 게 보통이 아닌데. 직원의 말에 왠지 모를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몸을 칭찬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결국 그 수영복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쇼핑백을 붙들고 있는 내 손이 떨렸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쇼핑백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처럼.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피곤해서 일찍 나왔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영은 어때? 무릎 좀 나아졌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응, 많이 좋아졌어. 그래, 다행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요리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됐을까요? 그날 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옷장 속에 숨겨둔 새 수영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었을 때 준혁 코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나는 결국 그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탈의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나왔습니다. 수영장으로 걸어나가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의식적으로 걸었죠. 준혁 코치는 이미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빛이 변했어요. 오, 수영복 바꾸셨네요?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새로 샀어요. 잘 어울리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새로운 수영복을 타고 피부에 닿았어요. 오늘은 평영을 배워볼까요? 준혁 코치가 말했습니다. 평영, 다리를 벌리고 차는 동작.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벌렸다가 모았다가 하면서 차는 거예요. 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고기처럼 부드러웠어요. 해보세요. 내가 자세를 취하자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좀 더 벌리세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새 수영복의 망사 부분을 통해 그의 손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으면서 그의 손이 내 다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주 씨, 괜찮으세요? 숨이 좀 가쁘신 것 같은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내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의 레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영 연습을 핑계로 그의 손은 끊임없이 내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내 모습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물이 새 수영복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또 다른 수영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3주째 접어들면서 레슨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영장을, 밥을 먹으면서도
수영장을, 설거지를 하면서도 수영장을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영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죠. 집안일을 할 때도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레슨까지 몇 시간 남았나 확인하면서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수영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수영? 우리 나이에 대단하네. 나는 물만 봐도 무서운데. 아주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 대단하다고? 나는 55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년, 아니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죠. 하지만 수영장에 있을 때만큼은 나이를 잊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중력이 없었고 주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레슨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은주 씨, 준혁 코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오전 시간대에 수강생이 많이 늘어서요. 혹시 저녁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저녁? 그 단어가 묘한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요? 네. 8시쯤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눈빛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 사람이 거의 없는 수영장, 둘만의 시간.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영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근데 왜 저녁으로? 오전에 사람이 너무 많대. 그래, 뭐 편한 시간에 다녀.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준혁 코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8시로 바꿀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뵙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저녁 시간이 훨씬 좋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녁 7시 30분 수영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죠. 나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수영. 아, 맞다. 저녁으로 바꿨다고 했지.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는 7시 50분이었어요. 탈의실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오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영장엔 두세 명의 사람만 있었어요. 대부분 자유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준혁 코치는 이미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뭐랄까,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왔네요. 네. 짧은 인사를 나누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의 수영장은 낮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물속을 푸르게 물들였고 물결이 반짝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서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오늘은 저병을 배워볼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병, 가장 어려운 영법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병 자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휘젓고 몸을 물결치듯 움직이는 동작.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준혁 코치가 내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내 등에 닿았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허리는 이렇게 물결치듯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임을 유도했어요. 그의 가슴이 내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물속이라 더욱 밀착되어 느껴졌죠. 은주 씨, 긴장 풀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네. 겨우 대답했지만 내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이 내 팔을 잡고 움직임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은 여전히 내 허리에 있었어요. 몇 번의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몸은 내 몸에 밀착되었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잠깐 쉬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팔을 걸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주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은주 씨 때문에. 요즘 레슨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에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무슨?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은주 씨가 수영장에 오는 날만 기다리게 되고. 이거 정말 이상한 거 맞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죠. 미안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 수영장엔 우리 둘뿐이었어요. 준혁 씨,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영장 밖 내 가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전화 받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수영장. 왜? 그냥. 너무 늦으면 걱정돼서. 조심히 들어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시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코치는 물가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담긴 것도.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탈의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인지 내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이대로 끝낼 거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 코치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주 씨 때문에 레슨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며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30년을 함께 잔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람보다 몇 주밖에 알지 못한 남자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55의 나이에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게 언제만인지 몰랐어요. 다음 레슨 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 사흘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수요일 저녁 다시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선을 지켜야 해.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또다시 립스틱을 꺼내고 있었어요. 수영장으로 나가자 준혁 코치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지난번 그의 고백 이후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물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했던 저병을 좀 더 연습해 볼까요? 네. 짧은 대답이 오갔고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르쳤고 나도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병이란 게 본래 어려운 영법이라 자꾸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허리에 힘을 더 주셔야 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허리를 잡았어요. 순간 모든 다짐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세 교정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터치는 분명 그 이상이었어요. 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말 부담스러우셨죠? 아니에요. 거짓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은주 씨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이 묘한 기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영장엔 우리 둘뿐. 물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죠. 은주 씨.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속에서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간절함과 욕망이 섞인 눈빛. 준혁 씨,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지금 안 가시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또 다른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물속에서 우리의 몸이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면 위로는 고요했지만 물밑에선 거센 물결이 일고 있었죠.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면 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그의 다리가 내 다리에 엉겼고 손은 허리를 넘어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레슨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저 영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물밑의 진실은 달랐어요. 그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허리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등으로, 수영복 위로 느껴지는 그 터치가 온몸을 전율하게 만들었어요. 은주 씨, 그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미칠 것 같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내 등에, 그의 다리가 내 다리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수영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계속 연습하세요. 준혁 코치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의 레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한 걸까?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나 오늘 회식이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문자를 읽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저예요. 준혁 코치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회원 정보에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네, 알겠어요. 다음 레슨 때 뵙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죠.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레슨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6 챕터 경기의 순간,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 씨, 저예요. 준혁 코치였습니다. 낮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죠. 네. 오늘 저녁에 레슨 하실 수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레슨 날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서요. 개인 레슨으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레슨이요? 네. 다른 사람 없이 둘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준혁 씨, 8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시간이면 수영장 문 닫는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9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럼 8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았죠. 그날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수영 갔다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그래,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어떤 수영복을 입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슨이 아니라는 걸. 결국 가장 몸의 선이 드러나는 수영복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입을 옷도 신경 써서 골랐죠.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는 7시 50분이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어요.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고 수영장 쪽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입구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준혁 코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네요. 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오세요. 수영장으로 들어가자 물소리만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탈의실은 저쪽이에요. 아시죠? 네. 탈의실로 들어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나가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발은 이미 밖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으로 나가자 준혁 코치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순간 눈빛이 깊어졌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솔직히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물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은주 씨,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레슨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은주 씨가 좋아요. 처음엔 그저 학생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 레슨 때만 기다려지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은주 씨는 결혼하셨고 저는 강사고.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물속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은주 씨는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솔직해져도 될까요? 오늘만이라도.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속에서 우리의 손이 맞잡혔어요. 은주 씨, 그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까워졌죠.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영장 밖 내 가방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준혁 코치가 말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 가방을 확인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은주야, 너 지금 어디야? 수영장. 왜? 아들한테서 연락 왔어. 내일 우리 보러 온대. 같이 저녁 먹자고. 아, 그래. 응. 그래서 내일 뭐 먹을지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언제쯤 들어와? 나는 수영장을 돌아봤습니다. 준혁 코치가 물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갈게.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시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 내 아들이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현실이 밀려왔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 코치가 수영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알아요. 괜찮아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이게 우리의 대답인가 봐요. 준혁 씨, 괜찮아요. 어쩌면 이게 맞는 걸지도 몰라요.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주세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말을 남기고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순간 만약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을 넘었을까? 그리고 그 선을 넘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내일 뭐 먹을지 얘기해야 하는데. 응, 그래. 남편과 마주 앉아 내일 저녁 메뉴를 의논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늘은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코치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나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죠. 다음 레슨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돌아갈 예전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주말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아들과 회사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죠.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수영 시작해서 그런가 봐. 수영요? 엄마가? 아들이 놀라워했어요. 응, 무릎이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건강에 좋더라. 대단하신데요. 저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들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영이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 표정도 밝아지고. 응, 앞으로도 계속 다녀. 건강이 최고야.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준혁 코치였습니다. 은주 씨, 수요일 레슨 어떻게 할까요? 취소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취소해야 할까? 아니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았어요. 하늘이 투명할 정도로 푸르렀죠. 레슨 시간이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오늘로 정리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수영장에는 역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준혁 코치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왔네요. 네.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주 씨, 준혁 코치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수영장 구석,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은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은주 씨는 제게 특별해요. 하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오늘로 은주 씨 레슨을 다른 코치에게 넘기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이대로 계속하면 저는 선을 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건 은주 씨에게도 저에게도 옳지 않으니까.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주 씨는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제가 그걸 망칠 순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경계를 지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먼저였을지도 몰라요. 물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준혁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죠. 그가 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준혁 코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포옹. 한 번만. 이게 정말 마지막 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나를 안았어요. 물속에서의 포옹.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은주 씨.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 안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선 두 사람의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은주 씨 행복하세요. 꼭. 준혁 씨도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탈의실로 가는 길에 다른 코치가 다가왔어요. 이은주 씨시죠? 다음 주부터 제가 담당하게 된 김태수 코치입니다. 젊은 남자 코치였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준혁 코치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어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라는 게, 다시는 그와 그런 순간을 나누지 못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코치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진짜였나요? 저를 향한 마음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너무 진짜여서 무서웠어요. 전화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 준혁 씨,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붙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좀 늦었네? 응. 레슨이 길어져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이 집으로, 이 삶으로 돌아왔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다시 엄마로,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의 그 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명의 여자로 존재했던 그 시간.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진 그 떨림. 그건 내 인생에서 영원히 비밀로 남을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코치와의 레슨은 순조로웠어요. 그는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그저 운동일 뿐이었죠. 어느 날 레슨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영장 입구에서 준혁 코치와 마주쳤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어요. 잘 지내시죠? 네, 준혁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잃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아.
나는 다시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55, 중년 여성,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온전한 여자이기도 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만약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믿을까요? 평범한 주부가 물속에서 은밀한 로맨스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억. 다녀왔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응, 저녁 거의 다 됐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승진 후보에 올랐대. 정말? 축하해. 오랜만에 나눈 대화였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죠. 당신도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수영 효과인가? 응, 그런가 봐.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영의 효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운동의 효과만은 아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어쩌면 내가 변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지하지 않았죠. 나에게도 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코치가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 그의 손길, 물속에서의 그 순간들. 가슴이 아렸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저를 다시 깨워줘서. 마음속으로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후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자유형도 할 수 있었고 평형도 제법 폼이 났어요. 은주 씨, 진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김태수 코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레슨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는데 라커룸에서 다른 여성 회원을 만났어요. 어머,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55이요. 에이, 거짓말. 40대 중반인 줄 알았어요. 피부도 좋으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수영 시작하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본받을게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나와는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어깨도 당당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내 눈엔 나 자신이 보였어요. 어느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밝고 예쁜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가워. 들어와.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50대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고마워. 요즘 운동 좀 하거든. 어떤 운동 하세요? 수영? 와, 멋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고맙습니다, 어머니. 여자친구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이제 장가가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당신 덕분이야. 고생 많았어.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고마워. 30년 동안 가족 위해 일해줘서. 오랜만에 나눈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 좀 더 잘 지내보자. 이제 아들도 떠나가면 진짜 우리 둘만 남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손을 잡고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낯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수영장에서 준혁 코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준혁 씨도요. 은주 씨, 행복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준혁 씨 덕분에 제 인생을 다시 찾았어요. 제가 뭘? 아니에요. 준혁 씨가 없었다면 전 여전히 무릎 아픈 외로운 주부로만 살았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전 알아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잘 됐네요. 그게 제가 바랐던 거예요. 준혁 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슬아슬한 긴장도 금지된 떨림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인생에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일 뿐이었죠. 그럼 저는 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나를 발견했고, 이제 물 밖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혁 코치는 내 인생의 작은 파도였어요. 큰 파도가 아니라 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파도 덕분에 나는 흔들렸고, 깨어났고,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정말? 응. 오늘은 내가 당신 위해 밥 차려줄게. 남편의 서툰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먹었어요. 맛은 그리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 앞까지 가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물속의 비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나는 다시 물 밖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물속에서의 그 떨림을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건 나만의 비밀이고 나만의 보물이니까요. 55, 이제 시작입니다. 나머지 인생을 한 명의 온전한 여자로,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속에서 배운 것처럼 때론 몸을 맡기고 때론 힘차게 헤엄치면서